아니, 도로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러 한국에 간다고요? 응, 그래.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거야. 도로의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도로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배우러 가는 거야. 과학기술이라면 미국으로 가야죠. 왜 한국으로 가요?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눈 덮인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란데 한국이 아니라 사막으로 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랩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직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독일 전역의 76개의 연구소와 3만여 명의 직원을 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 연구소입니다. 응용과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산업에서 필요한 실용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전 세계 연구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가 열렸고 이때 한국의 과학기술이 주목받게 되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거랍니다. KIST 유럽 연구소에 한국과의 협력에 관하여 문의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방문이 추진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라 의아했는데 생각해보니 KIST 유럽 연구소와 협력하는 회사가 많다는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긴 했습니다. 제가 투덜거리자 소장님께서 예전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한국에 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독일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드냐고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금의 한국은 오히려 과학기술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막연히 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했지. KIST에 대한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그건 BTS나 한국 드라마 같은 K문화와 관련된 이슈들이지 과학기술이라뇨. KIST 유럽연구소는 1996년에 잘란트 대학 R&D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지에서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유럽 기관들과 오랫동안 교류하여 온 곳이라 유럽 기업들이 매우 신뢰하는 곳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게 있어 연구소에 갔었는데요. 저를 맞이해주시는 직원분이 시대가 변하며 점점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그런지 연구소로 협업 문의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일만 하지 말고 서울 구경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기대 없는 제 표정에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KIST 유럽 연구소를 통해 얻은 연수 기회는 매우 좋은 기회이니 잘 다녀오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독일도 겨울이 추운 편인데요. 독일의 겨울은 유난히 해가 짧고 공기 중 습도가 높은 편이라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입니다. 겨울철에 블랙아이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블랙아이스란 길 위에 얇게 얼음이 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의 50%는 빙판길을 주행하면서 정상 노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빙판길에서의 운전은 노면 주행보다 사고가 9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기술을 개발해내는 게 시급한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점차 기대가 되는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더 추웠습니다. 더 건조하고 바람이 매우 차가웠거든요. 저와 동료 직원 벤이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저와 달리 벤은 한국을 개인적으로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벤은 먹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는 편인데요. 한국도 그래서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여행 중에 먹은 것 중에 진짜 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국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쌀을 주식으로 먹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국밥을 먹겠다고 하다니 무슨 음식이길래 그런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굴국밥집이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굴이 매우 비싼 해산물이라는 거 아시나요? 유럽은 한국과 다르게 갯벌이 거의 없어서 양식이 어려운 환경이고 잘 잡히지도 않아 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새벽 수산시장에서도 굴은 하나에 1에서 2유로, 한국 돈으로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비싼 것은 4에서 5유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굴이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면 최소 1.5에서 2배 상승하게 되니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굴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최고급 요리입니다. 그런데 동료가 그런 굴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하니 너무 기대되더군요. 드디어 도착한 굴 국밥집. 메뉴판에 적힌 한글을 읽을 수가 없어 벤이 추천해주는 굴국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벤은 굴 관련된 요리를 2개 더 시켰다며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굴국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계속해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뜨거운 국밥을 숟가락으로 저으니 굴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렇게 굴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 정도면 한 그릇에 10만 원은 그냥 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감탄하면서 먹는데
옆 테이블 한국인들은 별 감흥 없이 먹고 더구나 굴을 많이 집어 찍어 먹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굴을 막 숟가락으로 퍼먹어. 제가 놀라서 이야기하자 배는 한국의 굴은 저렴하고 신선함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고급 샴페인과 굴 한두 개를 주면 최고의 안주와 술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굴전도 먹어보고 싶고 파전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배는 둘 다 시키자며 신나게 주문했습니다. 배는 주문을 마치고 대한민국은 서해하고 남해에 갯벌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굴이 성장하기에 너무 좋다며 그래서 더 싱싱하고 맛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굴 수확량이 많을 뿐더러 품질 역시 좋기 때문에 그대로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해서일까요? 계란을 입혀 구웠다는 굴전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굴전의 식감도 살리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구워주셔서인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절로 술이 마시고 싶어지더군요. 배는 막걸리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전 막걸리의 맛이 궁금해 먹어보기로 했죠. 냄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색이 불투명하여 맛이 상상이 안 가더군요. 먹어보니 굿. 특유의 탄산을 내포하고 있어서 많이 먹기에 배부를 수도 있는데 풍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굴전을 간장에 찍어 먹기도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며 막걸리와 함께 즐겼습니다. 굴국밥은 정말 독일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굴국밥을 먹으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죠? 맛있는 음식에 부모님 생각을 하다니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새벽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제법 양도 많고 빠르게 내리고 있어 금세 도로에 쌓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죠. 오늘 회의가 있어 이동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도로에 나가보니 이미 도로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분명 펑펑 한 방눈이 내렸는데 왜 도로에 눈이 없죠? 여기는 큰 도로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언덕에는 열선이 깔린 도로였습니다. 공항이나 주요 도로가 아님에도 고질적으로 얼음이 얼거나 눈이 내리면 주행이 어려운 이면도로까지도 열선을 깔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에 무척이나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놀랐습니다. 큰 도로로 나가 잠시 후 보니 제설차가 도로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새벽부터 내린 걸 보았고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 제설차는 도대체 언제부터 눈을 치운 건지 궁금해지더군요. 알 수는 없었지만 무척 빨리 현장에 와서 눈을 치운 것 같았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는 구역들은 눈이 없었거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큰 도로의 눈은 제설차가 치웠다고 하지만 인도에도 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날 수 있는 길에 눈이 이미 치워져 있거나 치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광경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눈을 어느 정도 치운 후 눈 치우는 도구를 길거리에 있는 함에다 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자기 물건도 아닌데 왜 저기에 넣고 가는 거지 하고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공공제설함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눈을 치울 수 있게 갖춰놓은 것인데 눈을 치울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도로에 있다니. 유럽이었으면 아마 사용 후 다 집에 가져갔을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산 거니 가져가도 뭐 귀찮은데 그냥 가져가자 등등 이유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이 내린 도로를 구경하다 시간이 흘러 부랴부랴 회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왜 이리 따뜻한가요? 독일에서는 외부보다야 낫지만 그래도 추운 편의 지하철역인데 그에 반해 한국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의 연속, 지하철은 더 따뜻했습니다. 공기만 따뜻한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따뜻했습니다. 앉는 좌석이 따뜻하니 몸이 너무 편안해지더군요. 고급 자동차에만 있는 열선 기능이 지하철 시트에 적용되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KICT 연구소에 도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로에 열선을 까는 기술도 놀라웠는데 탄소 섬유를 이용하여 눈이나 얼음이 잘 녹는 도로,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도로를 이야기하며 지금 도로에 설치된 열선도 기능을 훌륭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매우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배경구원은 웃으며 경사가 심한 언덕이나 곡률이 큰 도로는 눈이나 얼음에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팔트에 열선을 매립해서 눈을 녹이고 있다며 문제는 차량이 계속 지나가면서 아스팔트에 힘이 누적되어 전기시설과 연결된 열선이 잘 끊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2도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열선 도로의 수명은 길어야 2, 3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의 구리로 된 열선을 매립하는 대신 아스팔트와 지면 사이에 열을 내는 탄소 섬유 발열층을 추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표면에 덮는 아스팔트에도 탄소 섬유나 흑연 같은 탄소 복합 재료를 섞어 발열층에서 나는 열이 잘 전달되게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든 발열 도로는 10년가량 발열 능력을 유지할 거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탄소 섬유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 또한 현재 가격의 30% 수준의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있어 경제성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선에 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발달된 기술을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라는 표현을 하며 일이 늦어져 불편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뒤탈이 없게 하자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독일인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배터리 등의 첨단 기술에 뒤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함께 연구한다면 빨리 그러나 확실하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국의 기술에 감탄했던 회의가 끝나고 배가 고프더군요. 저희에게 고기 좋아하냐고 물어서 무척 좋아한다고 하자 멀리서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굴국밥에 반해 있던 저와 배는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연구원님이 데려가 주신 곳은 한우식당이었습니다. 소고기를 파는 곳이라고 해서 스테이크를 먹는 건가 했는데 한국에서는 식탁에서 바로 고기를 굽더군요. 내가 먹고 싶은 굽기로 구워서 먹을 수 있다니. 그런데 식당에 고기 굽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소고기가 정말 마블링이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제가 먹어본 소고기 중에 최고였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살살 녹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소고기 자체만 먹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소금에, 생고추냉이에, 겨자 소스에, 쌈장에도 정말 다양한 소스를 준비해 주셔서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우 그 자체의 육즙과 풍미가 진짜 최고였습니다. 굴국밥 먹을 때도 느꼈던 음식 원재료의 신선함과 맛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우로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한우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고기를 먹은 후 밥과 냉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게 비빔냉면은 너무 매웠고 전 물냉면이라고 하는 게 맛있었어요. 연구원님 고기 먹은 후 냉면이 필수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틀을 더 한국에서 지내며 기술 협약에 관련하여 회의를 나누었습니다. 회의는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회의가 길어지니 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식을 먹어보겠냐고 권하셔서 좋다고 했죠. 한국에서 먹은 음식은 다 맛있었거든요. 김밥과 떡볶이, 어묵, 그리고 순대까지 종합 세트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반한 건 바로 어묵입니다. 생선살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풍미가 너무 좋았고 따뜻한 국물이 참 맛있었습니다. 배는 떡볶이에 완전 반했습니다. 제가 먹기에는 조금 매웠는데 배는 매워하면서도 먹더군요. 김밥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는 한국 연구원분들을 보며 저희도 따라서 먹었습니다. 순대는 비주얼이 독특해서 한 입 먹어보기 힘들었는데 먹어보니 비주얼과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걸까요? 도로 기술만큼 훌륭한 한국 음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맛있었던 한국 음식들 덕분에 더 즐겁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추후 또 한국을 찾으면 그때는 서울의 유명한 곳도 둘러보고 새로운 먹거리도 더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하며 나누어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